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이담 화마병을 근무하는 나병저 선임진료원장입니다. 제가 이 담저병 상담소에 들어온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87세 가정주부입니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사연을 받는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보내봅니다.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나도 예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새빨간 곱창볶음, 닭발, 불족발 같은 아주 매운 음식을 즐겨 먹으면서 풀어내곤 했는데 점점 습관처럼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쯤인가 식사할 때마다 속이 쓰리고 아파서 평소에 즐겨 먹던 매운 음식을 먹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고 어쩔 때는 트림하다가 토 나오는 것처럼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데 그게 정말 따갑게 아팠어요. 이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류성 스톰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위 역류대에서 인후나 호두 또는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따갑다고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꽉 찬 느낌이 들어서 매일 아침이 괴로워졌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역류성 식도염뿐만이 아니라 만성 이장 질환이 심해져가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꽉 찬 느낌이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숨 쉬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흔히 호흡기 질환을 의심하잖아요. 이렇게 소화가 안 됐을 때 만성 이장 질환이 심해졌을 때도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밤에 더 심해지는데 특히 역류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 금방 깨고 이후에 잠드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깨는 경우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 중에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시로 트림이 꺾고 방귀가 뿡뿡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만성 질환, 위장 질환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장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음식물이 부패하게 되니까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돼서 방귀를 마치 방귀대장 뿡뿡이처럼 이게 뿡뿡 시도 때도 없이 끼는 거고요. 뻑뻑 막 트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내시경 검사도 했고 위와 식도 곳곳에 염증이 있다며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로 위염약, 역류약 등을 매일 같이 달고 살게 됐는데 문제는 약을 먹으면 통증은 잠시 완화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다 큰 병이 생겨서 제가 잘못되는 것인지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 환자처럼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이암을 진단받는 경우 약을 먹고 나으면 다행이지만 그 증상이 지속된다든지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담저병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담저병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내부 점막 위주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막보다는 이 위 또는 장의 이 근육을 포함한 이 바깥쪽에 음식물을 노폐물에서 유래한 독소를 우리 한의학에서는 담독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담독소가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처럼 굳어진 노폐물 이 덩어리를 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는 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 운동이 안 되겠죠? 근데 위장 운동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다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치 부위가 답답하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수시로 방귀를 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장 운동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트림을 해서라도 위장 운동을 억지로 시키면서 가스를 입쪽으로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스가 발생하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위산이라든지 음식물을 위로 올려버리는 압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식도의 간략근 부위가 느슨하게 돼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런 담정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대소변 쪽으로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이 또는 대장의 그런 운동성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쑥쑥 내려가게 되겠잖아요. 그럼 명치부위 답답한 거, 가스 차는 거, 트림하는 양상도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장이 비어있게 되다 보니까 역류할 그런 가능성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담적병 전문인 제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를 찾아와 보시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 환자를 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환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세경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22세 경에 급하게 급체한 이후로 제대로 낫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48세 될 때까지 만성 이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15년 전에 역류성 식도염이 발병돼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워낙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병원이나 한의원을 다니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는데 또 증상이 악화되고 약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면서 그럭저럭 지냈는데요. 최근 6개월 전에는 갑자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가지고 여자 환자의 사례처럼 위산이 역류하다 보니까 잠에서 거의 매일 깨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도 예전에는 그게 약간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효과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너무 힘들게 지냈던 환자분이었거든요. 만성 이장 질환 증상도 심해져가지고 명치 부위 답답함도 심하고 더부룩함도 심하고 가스 차고 꺽꺽 트림하는 증상도 심했던 환자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으로는 잔변감이 심해가지고 변비도 호소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좀 이렇게 침대에 누워놓고 명치 부위부터 쭉쭉 이렇게 제가 제 손으로 진찰을 해볼 결과 볼처럼 단단한 담적이 만져졌고요.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명치 부위 답답한 게 50% 내지 60% 없어졌다 하면서 좋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입원한 지 10일째 되는 날은 더부룩하고 명치 부위 답답한 증상이라든지 꺽꺽 트림하는 증상들이 80-90% 정도 없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산 역류도 거의 없어져가지고 너무나 잠을 편안하게 잤다고 좋아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담적병 전문인 제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다음으로 이 여성 환자 경우 음식물 노폐물이 쌓여서 담적병이 심해진 경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식을 금하라고 합니다. 그걸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급하게 먹는 급식을 금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먹는 과식을 금하는 것이 좋고요. 밤늦게 먹는 야식을 금하는 것이 좋고요. 폭식을 금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자극적 음식이라든지 밀가루 음식 같은 안 좋은 음식, 독식을 금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식습관을 가지게 되면 만성 위장 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다 좋은 식사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적병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